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 파이낸셜 플래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재정적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6가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되냐면 이 중에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즘에 굉장히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6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increase cash flow.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는 수입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수입이 많은 수입만큼 지출도 관리를 잘해서 수입과 지출 관리를 잘해서 항상 이 계산이 끝날 때 정산을 할 때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increase cash flow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manage debt. 저기를 잘하라는 거죠. 이 부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가 emergency fund. 사실은 제가 이 트레이닝을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emergency fund예요. 지금의 이 현재 이머전시는 우리는 생각도 안 했던 이머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택 격리라고 봐야 되겠죠. 집에 그냥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상황, 일도 못 하는 상황. 이런 이머전시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안정된 휴식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불안하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머전시 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한 번은 이 6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들 재정 관리도 중요하고 남들 손님들 재정 관리할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proper protection. 그러니까 인슈런스 매니지먼트죠. 이 경우에는 보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고,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래닝을 해야지 안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쉽게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없이 만약에 아파버리면 평생 모아놓은 돈 날리기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roper protection, 보험 관리. 그 다음에가 long-term savings, 그러니까 장기적인 저축. 제일 장기적인 거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파이낸셜 플래닝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retirement planning. 나중에 은퇴했을 때 은퇴연금 마련. 그 다음엔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 그 다음에 뭐 내가 뭐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이빙. 그러니까 숏텀보다는 롱텀. 내가 그 장기간적인 저기를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얼마 전에 저기 설명드린 삼성에서 나왔던 자료 굉장히 좋은 자료 같아요. 미래의 나에게 용돈을 보내고 싶으면 지금부터 저축해라.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롱텀 세이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에스테이트 플래닝. 상속 플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가지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교육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캐시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가 뭐냐면 인컴 마이너스 익스펜스가 캐시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돈 많으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0불을 버는 사람은 1100불을 쓰고 10,000불을 버는 사람은 11,000불을 쓰게 한 게 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기 정신 놓고서 그냥 놔두다 보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들리신다. 지금 그 캐시플로우는 내가 벌은 인컴, 소득 빼기 내가 사용하는 지출, expense. 소득 빼기 지출이 캐시플로우예요. 근데 캐시플로우가 제일 문제가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돈을 많이 벌면은 캐시플로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보면 돈을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많이 쓰는 게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보면 왜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한 달에 내가 2,000불을 벌었어요. 2,000불 벌었는데 2,100불을 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불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죠. 네개의 캐시플로우가 돼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만 불을 벌어요. 근데 2만 불을 버는데 쓰는 돈이 2만 1,000불이에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0불을 더 쓰니까 쪼달리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씀씀이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플로우를 늘려야 된다. 그 캐시플로우를 늘려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이머전시 펀드나 이런 것도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이머전시 펀드를 준비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머전시 펀드를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버는 거 내에서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펜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It's not how much you make, but how much you save.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캐시플로우가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돈의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 게 캐시플로우를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인컴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컴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익스펜스는 줄이고 그러니까 어디셔널 인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캐시플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방법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액티브 인컴이냐 패시브 인컴이냐.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조금 구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꼭 일을 해야 버는 돈이 액티브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나오는 돈이 액티브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돈이 안 나와요. 지금이 딱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발이 묶였어요.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영화에서나 보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컴이 100%이 액티브 인컴이었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한 달 됐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힘들다고. 이게 2달 가고 3달 가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이라는 거는 내 모든 인컴이 액티브 인컴으로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선가 패시브 인컴이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인컴. 그럼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렌터 프로퍼티가 있다. 그럼 렌터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돈은 내가 시간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돈이 나오잖아요. 내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해서 그 밑에 임플로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패시브 인컴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시기지만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은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를 점점 가야 되냐면 패시브 인컴 쪽으로 가야 돼요. 가장 큰 패시브 인컴 중에 하나는 리타이먼트 펀드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불이 있다. 100만 불에 1%씩만 자라준다 그래도 매년 10,000불씩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든 돈을 벌어줄 수 있게 저축을 해놓던 어디선가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지 않으면 이 캐시플로우의 이 첫 번째 단계를 못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쪼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manage debt.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부채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저기가 이 부채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consolidate debt. 그러니까는 뭐 합쳐서 뭐 consolidation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좀 더 싼 이자로 비싼 이자를 갚아버리고 싼 이자를 페이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이자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eliminate debt.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고 요즘엔 크레딧 카드는 뭐든지 다 페이오프를 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그 결혼해서 살았을 때 보니까 이 크레딧 카드가 나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나 이런 부분들, 이 데트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시한폭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채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채를 먼저 없앨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채는 없애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은 부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bad debt and preferred debt라고 썼는데 나쁜 부채는 크레딧 카드는 나쁜 부채예요. 왜? 첫 번째, 이자가 높아요. 두 번째, 세금 혜택도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원금이 늘어나니까 복리이자로 늘어나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저희가 없어요. 그럼 preferred debt라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몰개지 있죠. 내가 사는 집 몰개지 론 같은 경우는 preferred debt예요. 왜냐하면은 이자 낮죠. 내가 큰 돈 없이도 큰 집,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의 레버리지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내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져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갚아야 되는 대시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집은 너무나 좋은 부채니까 집에서 돈을 꺼내서 투자를 하자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메릿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투자 방법이 만약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 고소득이고 안정적이다. 이러면 생각해 볼 만한 저희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지 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저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뎃을 어떻게,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reate Emergency Fund. 그러니까 Emergency Fund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선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같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가 지금 진짜로 말 그대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난다고. 지금이 이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각자가 다 본인들이 알잖아요. 나 견딜 수 있어. 아니야, 지금 견디기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돈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달하고 어렵고 저기 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머전시 펀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이 나왔죠. Living paycheck to paycheck is no fun. 내가 쿠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라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첵에서 일부를 떼어놔야 돼요. 그 돈은 손을 절대로 대지 않는 돈이 어디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페이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We're unemployed every day. 왜냐하면 세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디선가 영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unemployment인 거예요. 항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든 꼭 이머전시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코로나19이에요. 코비드-19. 우리 이거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서나 나왔어요. 옛날에 윌 스미스가 나왔던 레전드인가 I am the legend인가 그 영화 생각나요? 지금 뉴욕에 차가 하나도 없고 혼자 개하고 있었던 그 영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이머전시에 어떤 일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우리가 다른 건 대비 못해도 돈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프다, 일 못한다, 그럼 페이첵이 끊겨요. 그러면 커미션이 끊겨요. 그랬을 때 어떤 내가 대비책이 있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머전시 펀드는 3months to 6month 인컴을 얘기해요. 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3개월에서 6개월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로 다른 손님은 둘째치고 나는 이걸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는 이머전시 펀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머전시 펀드는 투자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머전시 펀드에 돈을 만약에 이머전시 펀드를 주식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머전시 펀드에 주식을 넣어놨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됐어요? 이머전시 상황도 돼 있고 이 주식도 빠져 있어요. 주식도 엄청나게 빠져 있다고요. 그럼 지금 돈 꺼내면 손해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머전시 펀드니까 돈을 꺼내야 돼요. 그건 더블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머전시 펀드는 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돈은 이머전시, 말 그대로 이머전시 상황에서만 쓸 돈이다. 항상 그 돈은 채워놔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가 proper protection, 보험 관리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건강보험 얘기했죠. 내가 아프면 살아야 되니까 결국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병원비 마련해야 돼요. 집에 만약에 사건이 나서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불타버리면 그 집을 다시 내가 내 돈으로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우스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인슈런스,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 돈을 앗아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험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돈을 빼앗아가는 상황이니까 보험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상해보험보다는 내가 그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만약에 내가 보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인컴 로스가 생긴다고요. 수입이 끊기잖아요. 이 수입이 끊기는 거에 대한 어떤 보험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험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 프로텍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내가 모아놓은 돈, 패밀리 에셋에서 손을 안 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거 한 번 아프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고일 수도 있고 아픈 질병일 수도 있고 뭐 가장의 사망일 수도 있고 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뭐 식구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다 돈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라이빌리티 굉장히 큰 이슈고 내가 무슨 일을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이게 보험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보험이 없으면 내 돈을 다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이 proper protection을 해.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끝에서 두 번째죠. build a long-term saving.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long-term saving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일을 안 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패시브 인컴으로 사는 거예요. 그 패시브 인컴 중에 제일 큰 게 세이빙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이빙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자를 잘 활용해야 된다. Utilize 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 그러니까 compound interest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고소득, 이자가 높아야 된다. 또 하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compound interest를 뭐 rule of 72, 72의 법칙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보시면 딱 두 가지예요. 시간이 없는 돈을 메꿔준다. 시간이 없으면 돈으로 메꿔야 된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면 나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power of compound interest, 복리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imple versus compound interest, 똑같은 내용이죠.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단체는 이 simple interest가 아니고 compound interest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compound interest는 이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보다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게 더 많은 게 이 compound interest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30대, 20대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세이브 하는데 이 이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금을 최소화해야 된다.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야죠. 세금을 그냥 그대로 내면서 하는 거는 내 이자의 3분의 1은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investment risk, inflation risk. investment risk는 우리 모두들 다 알아요. 투자에 대한 위험성. 만약에 주식에다 집어넣었다, 뮤추얼 펀드에다 집어넣었다, 그럼 investment risk를 벌써 느끼시는 거예요. inflation risk는 나 고정적인 이자를 받을래. 은행에다 넣어놨죠? 은행에서는 이자가 인플레이션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꺼낼 것인지. 요게 이제 애뉴이티나 이런 트레이닝 할 때 나오죠. Proper Distribution. 롱텀 세이빙을 했어. 세이빙한 돈을 어떻게 내가 평생 연금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평생 돈이 나오게 할 것이냐, 이 돈을 잘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했을 때 내가 돈이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결국엔 내 돈을 가지고 가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돈이 누구한테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만약에 준비를 안 하면 대부분이 다 이 세금으로 나가고 법정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래닝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probate cost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법적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그 문제들은 다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내가 남긴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상품이 뭐겠어요? 제일 떠오르는 상품은 생명보험입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파이낸셜 플래닝을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요. 돈은 벌고 있고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decreasing responsibility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돈도 없으니까 보험을 큰 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기냐면 돈이 점점 늘어나요.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면 자산 늘어난 만큼은 self insuranc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생명보험을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은 보험을 줄여도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않죠. 자산이 늘어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보험을 더 큰 걸 들어요. 그걸 뺏기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거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보다는 내 인컴의 필요, 내 세이빙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봤을 때 어떤 플랜이 제일 좋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생명보험 IUL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고요. IUL을 놓고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손님들하고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대체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건강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중에서도 특별히 인덱스유엘 같은 저축성, 적립성 생명보험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생명보험을 대입해서 이 6가지를 볼게요. Increase cash flow. 이 increase cash flow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Manage debt. 만약에 지금 preferred debt하고 지금 저기를 얘기를 했는데 bad debt하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보험에 돈이 쌓인다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10년이고 20년이고 해서 생명보험이 쌓였다. 그러면 이 나쁜 데트를 커버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얼마 전에 제 손님 중에 하나 캐시바에서 돈 꺼내서 자기 크레딧 카드 돈 갚은 사람도 있어요. 훨씬 이자도 낮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결되죠. 이머전시 펀드. 만약에 거기에 돈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러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펀드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쌓일 때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일단 쌓여 놓으면 이머전시 펀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proper protection. 내가 아팠을 때 꺼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도 가족들한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텍션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텍션이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disability도 해결되고 death insurance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이에요. long-term saving. 말 그대로 돈이 세금 안 내고 잘하고 있고 이자도 굉장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고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long-term saving으로 너무너무 좋죠. 뭐 에스테이트 플래닝 말할 것도 없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죽으면 누구한테 갈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인컴 텍스 낼 필요 하나도 없고 프로베이트 지나갈 필요 하나도 없고 변호사 시비 걸릴 일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플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다 어느 상품에다 포커스를 할 것이냐. 오늘 뭐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2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이다. 두 번째가 적립성 생명보험으로 시작을 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이머전시 펀드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펀드가 없는 사람은 이머전시 펀드하고 텀 인슈런스 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이머전시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이머전시 펀드가 계산이 되고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명보험을 들어가면서 계속 펀드를 내 파이낸셜 플래닝을 제대로 해야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 홀라이프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셔널 라이프의 그 지금 서렌저 차지가 없는 플랜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그 블랙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